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더불어시민당처럼 이 제야 세력들을 다 합치고 그리고 범야권을 합치는 그 종합 위성정당을 만들면 네. 자기들이 위성정당이다 이런 그 비난에서 피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리평으로 가면 지금 저게 이제 여론조사인데 19, 18 개혁신당, 이낙연 신당은 진짜 재미를 못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3지대가 비상이 돼 버리잖아요. 병리병으로 가는 순간에 지금 제3지대 있는 정당들은 그 위험해집니다. 지역구에서 당선자 내기 쉽지 않을 거고요. 그죠?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내죠. 그 이낙연 신당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그 예컨대 뭐 이낙연 대표 말은 뭐 교섭단체는 당연한 것으로 이기고 네. 있으니까 지역구 당선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만 나머지 지금 신당들은요 이 지역구 당선자를 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병리병으로 가면 일단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고 네. 그런데 준연동제로 가면 이 국민의힘은 오히려 나는 그 좋지 않느냐.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 미래당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또 사실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정치는 명분 싸움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이 병리병이 나는 오히려 명분으로는 옳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 맞춰서, 예? 그의 득표에 따라서 예. 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가는 이 네. 병리병이 나는 옳지 않겠느냐. 예. 근데 가령 정의당 같은 쪽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퍼직됩니다. 무슨 소리냐. 국민 전체가 총 지지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에서 들어가는 걸 빼고 네. 나머지를 계산을 해야 예. 오히려 국민 지지에 합당한 것 아니냐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연동제고 그 50%만 그러면 그렇게 해주자 하는 것이 준연동제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준연동제는요 솔직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계산을 잘 못합니다. 네. 계산하는 걸 잘 못해요. 저도 그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준연동제보다는 나는 병리병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옳다. 이 위성정당은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인태 전 총장 뭐 그렇게 심한 말은 아닙니다. 뭐 천벌받을 짓이고 못된 짓은 다 당원 투표에서 한다. 아니 못된 짓. 천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세상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못된 짓은 전부 다 당원 투표로 다 네, 밀어버린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룰을 바꿔가지고 네. 또 한번 이 대의원 이 표의 가치를 바꿔버리잖아요. 예. 그 못된 짓은 전부 다 당원 투표로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 그 중대한 국면에서 유인태 그 선생이 총장. 너무 그 특정 그 당 대표를 너무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표현을 피했던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쨌든 당의 원로란 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비판의 시선 어쨌든 본인의 말 뒤집는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 밀어붙이면서 병리평 갈 길을 열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병리병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어려운 쪽이 누구겠습니까? 보수 쪽에서 떨어져 나간 이준석 신당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개혁신당에 대해서 거기도 현역 의원이 지금 한 명이 있어요. 양양자 의원. 네네. 예, 한국미래하고 합쳐가지고 현역 의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예컨대 새로운 개혁신당에서 이 비례대표 공천에 기대를 걸고 합류를 할 사람들도 가령 국민의힘에서 그 뭐 쫓겨나잖아요. 네. 사실상 그 쫓겨나다시피 해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뭐 공천 과정에서 예. 파열음이 생기고 공천 못 받으면 예. 나올 수 있죠. 예, 그럼 네. 경선만 안 하면 나올 수가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준석 신당으로 그래도 올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그래서 비례를 생각하면서 바라고. 그래서 이삭줍기다. 네. 이삭줍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병리병으로 가면 그런 기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옵니다. 와봤자 자기 이름만 더럽히지. 네. 그 말을 오겠어요. 차라리 국민의힘이 그대로 있으면서 4년 뒤를 다시 기약하는 것이 낫지. 네. 이러니까 이번에 병리병으로 가게 되면 이낙연 대표 쪽은 그래도 지역구에서 당선될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는 그 비례대표에서도 당선자를 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네. 만에 그 만장에 병리병으로 가면 지금 이준석 신당은
아무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지역적 기반도 없을 뿐 아니라 네. 우선 지역구에서 당선될 곳이 언론에서도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변호사님 만약에요. 예. 병립형으로 가면 그때 조금 결이 안 맞고 화학적 결합이 힘들어도 삼지대가 다시 하나로 연대할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선거 공학적으로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게 요 며칠 사이에 네. 그게 끊어진 겁니다. 떨어지고 있다. 예, 가능성이. 과거에는 아니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네. 가령 그 이낙연 세력 그리고 이준석 세력 그리고 뭐 나머지 제3 세력들 다른 예. 세력들도 다 나중에 빅 텐트 아래 다 모을 것 아니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합칠 것이다.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컸고 실제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송을 할 때마다 아 우리는 끝내 합칠 겁니다. 사람들끼리 배우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해왔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준석 쪽에서는 이낙연이 너무 엄중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 무게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개별적인 정책, 이 종합적인 가령 강행이나 정강 정책을 가지고 궤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당을 만들면 아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진보다, 아니면 우리는 중도다, 뭐 우리는 여기에 안보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아주 개별적으로 가령 여자도 소방대원이 되려면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개별 정책을 계속 몇 개를 내놨단 말이에요. 노인자실 무임승차. 예, 노인들 무임승차 이거 폐지하자. 네. 그 이런 걸 마치 대단한 정책인 것처럼 내놓으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게요. 과거에 이준석과 반대했던 전장년 그 회장 부인 같은 사람이 지금 이낙연 신당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이러니까 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준석 당과 그리고 이낙연 당은 벌써부터 말 사이에 침들이 뾰족뾰족 나오고 있는데 합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되면 가장 어려운 정당은 가령 병립형 되는 것은 아마 이준석 신당으로서는 최악의 경우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